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요. 국제인권 사령탑인 모스탄 대사가 7월 14일 날 다시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이 모스탄 대사는요, 한국의 부정선거 그리고 이재명의 성범죄를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모스탄은 그 이재명 성범죄로 그런 발언으로 민주파출소에서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좌파 단체가 입국을 저지할지 또 입국을 저지 요청할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무슨 테러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스탄은요, 차기 주한 미국 대사 하마평도 지금 무성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14일 날 방문해서요, 18일 날 서울역에서 집회도 참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자, 정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요, 트루스 데일리가 단독 보도를 했네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6.3 대통령 선거가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였다고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한국 대통령의 이재명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또다시 한국 땅을 밟는다. 이 모스탄은요, 전 미국 국무부인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역임했죠. 그런데 이 모스탄 대사는요, 방한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 논란의 국제화, 그리고 이재명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한미 간 외교적 파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권 및 국제인권기구가 이 사안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스탄 대사가요, 7월 14일부터 19일입니다. 전 대사가요, 은평제일교회와 국제보수연대 등의 초청으로 한국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모스탄 대사는 지난 6월 3일 대선을 참관한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적 부정선거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문제를 공식 제기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이재명의 미성년 시절 강간 혐의 및 소년은 수감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서 그는 민주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파 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고 입국 저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예견하기가 쉽지 않네요. 자, 그가 이번 차기 주한미국 대사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국제형사사법 대사까지 한 사람이 주한미국 대사 온다? 오히려 그 직책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제사법 그 대사는요, 그 상원의원 인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한미관계와 국내 정치에 폭풍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모스탄 대사 방안은요, 지금 단순한 개인의 방문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가늠할 국제적인 시험대이자 정치, 외교, 안보를 뒤흔들 파장을 예고하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한국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스탄 전 대사는요, 사실은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74년도.
그리고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부친 단민호 씨는 경북고와 서강대를 졸업하고 삼성 반도체 품질관리 상무로 일한 바 있다고 하지요. 모친은 연세대를 졸업한 후 IBM 코리아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스타는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고 있고요. 불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라틴어 등 다국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휘튼 칼리지에서 신학과 법학을 전공하고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지요.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 법학대학 최연소 정교수로 임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헌법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요, 11월부터는 리버티 대학교 로스쿨 학장으로 취임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힘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서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 프로그램 창설에 기여하며 미국과 한국의 법률 교육 교류에도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로 지명되어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기도 했지요. 모스타는 2021년까지 재임하며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학살 등 중대한 국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조언하고 스리랑카, 루안다, 발칸, 레바논 등지의 전범 색출 및 제재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알리며 한반도 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요, 지금도 미국 보수진영,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요, 국제인권, 대북정책 전문가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 인권, 국제법 분야에서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늘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물이 트럼프 계열의 국제 비정부기구, NGO 및 미국 내 보수 정치권과 협력하여 한국의 대선을 직접 참관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폐쇄와 증거인멸, QR코드 조작 가능성, 선관위 기록 투명성 부족 등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죠. 내셔널 플러스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번 선거는 국제기준상 부정선거로 간주된다고 못 박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성범죄 및 소년원 수감 이력까지 언급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지난 기자회견 발언 이후 국내 좌파 단체인 민주파출소에 의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 단체는 외교부 및 법무부에 입국 불허 요청서를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정의당, 녹색당 인사들은 혐오와 허위정보 유포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추방 대상이라며 공개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외교적 관례와 국제인권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국제선거 감시 활동과 국가 지도자에 대한 공적 검증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모스탄 전 대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전직 미국 정부 고위관리이자 국제선거 감시단 공식 감시단장 자격으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모스탄 대사가 말이죠. 주장한 그 부정선거 의혹도 단순한 정파적 주장이 아니라 서버 접근 차단, 개표기 조작 가능성, 증거 보존 미비 등의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지적이다. 이를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시도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국제적 명예훼손 기준에도 한국 정부가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는요, 모스탄 전 대사가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핵심 외곽 자문단 일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국제감시 경험을 갖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모스탄 전 대사의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요, 모스탄 전 대사의 방한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정책 기조, 그리고 현재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고려할 때 정부는 적극적인 환영도 거부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는 침묵은 곧 무책임과 비겁함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는 단순한 외국 인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진실의 전달자입니다. 그를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를 부정선거 은폐국가로 낙인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스탄 전 대사는요, 모 지방자치단체와 은평 제1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게 되는데, 그는 예정된 일정 속에서 선거의 투명성, 국제포럼, 중국 공산당 선거 개입 고발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저녁에는 서울역 공개 집회도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국회에서 17일 날 열릴 예정이었던 참석하는 그 세미나는 정치적 이유로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 국민의힘, 이 여야 정치인들 말이죠. 여야를 떠나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에? 국내 언론들은 조용하잖아요. 지금 외국의 언론들은 말이죠. 한국의 부정선거, 미국의 부정선거, 중국이 개입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들에게 말이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주자해서 아마 많은 그 홍보비도 줬을 겁니다. 광고비도 줬을 겁니다. 그러니 언론들은 참 권한육차. 네. 네? 이게 언론이 진정한 사명입니까? 자, 모스탄 귀환은요,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한 거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실을 말하는 외국인의 입을 막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듣고 판단하는 민주국가입니까? 이제 한국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의 발걸음 위에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무게가 얹혀 있습니다. 진실이 통제될 때 민주주의는 종언을 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가 무사히 한국을 찾을 수 있을지는 바로 이 문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밀작전이 있을 것이다. 뭔가가 있을 것이다. 네. 뭔가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 진실은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이 진실이 밝혀지면 이거는 노벨 평화상입니까? 이런 정도의 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Truth never sleep.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